자, 보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파란색 펜 들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게 수능 지문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글들은 이래요. 보통 1단락은요, 제가 TS라고 쓰는 거는 토픽 세팅, 주제 세팅이요. 그냥 적고 가세요. 습관으로. 그러니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 일단 1단락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단락으로 이어지는 정보들은 역시 아주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요. 제가 TSHP라고 쓰는 거는 토픽 세팅 핫플레이스를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글의 주제인 채권 가격은 세 가지가 결정한다요.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주제 채권 가격은요, 제가 C는 보통 원인 cause의 약자로 C만 쓸 거예요. 1번 현재 가치, 2번 만기, 3번 지급 불능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이는 이펙트 결과입니다. 인과구조예요. 인과구조. 그래서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이 채권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떻게 튀어나오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영어에서 이게 되게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장 구조에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이런 건 사실 영어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파트 학문을 국어에서는 통사론이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신텍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을 배운다고 하면 사실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을 배우는데 막 애제 용례 외우고 있으면 이런 건 아니야. 사실 완전 가상 50년 전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방향성은 제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윈터가 들어갈 때는 그때 공부 특강에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맨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면 채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채권은 유가 증권이다, 유가 증권으로 라고 설명을 하잖아. 자, S는, 자, 빨간색으로 제가 잡는 거는 문장 구조예요. S는 subject, 주어예요. 채권은 증권이다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뭘 한 거냐면, 채권은 무엇이다, 채권은 증권이다, 이런 구조로 된 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채권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했어요.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발행하는 유가 증권인데,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채권의 정의, 두 번째 문장은 종류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얘들아. 글이라는 건, 정보라는 건. 아까도 봤잖아. 데이터라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11, 6, 3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걸 저렇게 우리가 한눈에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놔야 그거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거야. 그때 바로 information, 폼에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단어 하나는 그냥 raw 데이터, 데이터야 그냥. 이 데이터들은요, 그냥 보면 아는 거야. 채권 읽을 줄 알잖아. 사업 읽을 줄 알잖아. 의미도 알아요. 의미를 모르면 사전 찾아 외우면 그만이야. 문제는 근데 단어 뜻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단어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information, 어떤 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언어라는 과목에서 국어 또는 영어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얘기했어. 자, 그리고 지급 조건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봐봐. 채권 발행 시 제가 세모 치는 건 뭐냐면, 시간 표현이나 지시 표현, 연결 표현 같은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게 역시 틀을 나누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정보의 틀을 나눠주잖아. 그럼 채권 발행 시에 뭐가 결정된다고? 이런 조건들 세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채권이 그러면 발행해서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그럼 뭐가 결정이 되겠어요? 이자 같은 거 받는다는 거예요. 만기일엔 이런 걸 받는다는 거야. 그럼 이자액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의 조건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 처리하기 힘들면은 제가 현금 뺀 친구만 처리하면 돼.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결정된다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단락 주제는 뭡니까? 채권 가격 결정의 첫 번째 뭐라고? 현재 가치 환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만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지급불능 위험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1단락 끝부분에서 주제 세팅을 해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를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글은 끝났어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채권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가치와 만기와 지급불능 위험으로 결정한다요. 자, 여기까지 잠깐 짚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선생님 저도 돈 있는데요 라고 1,000원짜리 꺼내겠죠. 10,000원짜리 꺼내겠죠. 50,000원짜리 꺼내겠죠. 맞아요. 그것도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보이는 돈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돈의 역사가 있고요. 돈의 가치가 있고요. 돈의 발행 주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인처럼요, 돈도 발행 주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노코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1억 개를 만들어가지고 코인 하나당 1,000,000원에 팔았어. 그럼 난 갑자기 1,000억짜리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게 코인들이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때때로 막 사기 나가지고 막 돈을 엄청 없어지기도 하고,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원래 화폐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돈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돈 문제가 안 생기겠어? 무조건 생기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 문제가 안 생기겠어? 무조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무인도 가서 살 수가 없어. 결국에는 인간은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인 거고,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 룰 안에서 자기 나름의 자유를 찾아가는 건데, 그 사회적 룰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모든 대중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을 텐데, 모든 대중한테 모든 진리를 다 밝히지도 않아요. 그럼 두 가지야. 첫 번째, 밝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가지도 않거니와. 두 번째, 사람들이 다 그 비밀을 알아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격차가 없기 때문에 내 지위를 지킬 수도 없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은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가겠죠. 그게 기본적인 모든 생물들의 이기심이고 생존 본능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윤리에서 배우시면 돼요. 생활과 윤리 이런 과목들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국어 지문에서 철학 지문에서 다룰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본은요, 이윤 추구 행위고 이기적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타적 행위로는 이윤 추구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타적 행위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고 있는 자산을 계속 빼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는 마이너스 나버려. 생존 불가야 그거. 다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시즌 1이 있을 거고 시즌 2가 있으면 시즌 2에서 얘는 다룰 거예요. 현재는 이제 시즌 1에, 그러니까 다시 얘를 시즌 2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에서는 먼저 좀 기초를 연습한 다음에 기초가 연습되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우린 지금 기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은행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우리 집에다, 내 집의 금고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겠지만은, 뭐 도둑이 금고를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돈을 놔둬봐야 뭐 이자 같은 것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금을 하면은 은행은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거나, 그러면 대출한 사람들은 대출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주겠죠. 그리고 내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이자 중에 일부를 나한테 또 이자를 줘요. 근데 예를 들면 나한테는 이자 3%, 지금 많이 올랐다. 지금 이자 5%를 준다면 대출해줄 때는 이자 10%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만들고 있는 순간 5%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야. 5% 차이가 생기잖아. 이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네, 듣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아셔야 돼, 기본적인 구조. 이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경제 체질을 자본주의라고 하잖아. 북한 같은 데를 공산주의라고 하잖아. 앞쪽에 뭐가 붙냐면 금융자본주의라고 붙어요. 여기서 금융이라는 것과 동의하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이 역할이에요. 은행의 역할이에요. 그 은행에 사는 기본적인 일은 뭐냐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로 일부를 주고 거기서 남는 이자로 은행의 수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10% 마이너스 5%에서 이걸 예금과 대출에 남는 돈 마진, 이게 은행의 주 수익원이야. 현재 은행에서. 이해됐어요?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된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그러면 뭐냐면 보통 기업이 대출을 받아요. 가계 대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계는 소비 행위를 하고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유의해요.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해요. 그럼 뭐냐?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아이폰을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1조를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2조를 벌었으면 기업은 1조를 남길 수가 있잖아. 거기서 10% 이자 내고 나머지 90%가 자기 수입인 거야, 예를 들면. 그게 기본적인 사업 구조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생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융자본주의는. 지금 처음 듣는다고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이건 부모님들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제 개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된다니까, 돈 문제가 생겨. 그리고 수능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 나와. 이게 딱 사실은 여러분 중3 수준이에요. 안타깝게도 현행 수능 기준으로 이게 딱 중3 수준 설명이야. 이거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그럼 봐봐. 여기서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때 어떤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대출해줬다는 증서. 그걸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적어드리면, 예를 들면 대출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은 뭐라고요? 유가 증권인데, 증서인데, 일종의 증명이 되는 문서인데, 왜 발행을 해? 기업이 사업을 하려고요. 됐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생산성을 소유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에그드랍인가 뭐 이런 데 이제 부모님이 뭐 가지고 운영을 하셔. 그러면 다 자기 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은행 대출을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하는데 2억이 든다 그러면 은행 대출 1억을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럼 은행에서 나한테 1억을 대출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증서가 필요하잖아. 그게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채권은 뭐다? 대출 증서라고. 대출 증서. 됐죠? 그럼 대출해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출금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원금. 내가 1억을 빌렸으면 1억이 대출 원금이겠죠. 그리고 그 1억 언제까지 갚을래요? 내년까지 갚을래요. 그게 1년이라는 기한 또는 만기예요. 1년 동안 이자 몇 프로 낼래요? 10% 낼래요. 그게 액면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채권은 뭐라고? 증서라고. 그래서 뭐라고? 액면 금액이 원금이에요. 원금. 대출 원금. 액면 이자율 말 그대로 이자예요. 만기일 갚는 기한이에요. 기한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에는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적혀 있어야 돼요. 언제 결정나겠어요? 처음 발행할 때 결정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 또는 은행들은 채권이라는 걸 사게 되면 또는 대출해주게 되면 매년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 만기가 지난 원금까지 받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매년 이자를 받고 플러스 뭐라고? 만기에는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받는 거야. 됐어? 제가 녹색으로 써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뭐 어린이 은행 이런 거 해가지고 저축해보고 그런 걸 해봤었잖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정도로 언급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수학하고 똑같다. 공식 모르면 안 풀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녹색 내용들을 몰랐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랐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 배울 건데 보통 이렇게 여기다가 첨자라고 하거든요. 1 쓰고 가로 쓰고 이쪽으로 빼면은 여기에 대한 상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에 대한 상수를 하면은 채권은 뭐라고 일종의 대출 증서예요. 그럼 대출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에 원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대출 원금을 여기서 뭐라 그런다? 액면 금액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 액면 이자율이라고 한다. 세 번째, 대출해줬다면 대출에 대한 언제까지 갚을 건지 대출 기한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액면 만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상수를 해보면은, 자, 대출을 해준 사람은 대출 받은 B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이자를 받겠죠. 매년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만기 시에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받겠죠.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은행에서 예를 들면 10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액면 금액은 100억이에요. 계산 뭐 예를 5%라고 해볼게요. 액면 이자율. 만기를 5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해에 5억을 이자로 받고 두 번째에 5억을 이자로 받고 마지막 5년 차에는 5억 플러스 원금이 100억을 받겠죠. 이해됐어? 이게 기본이야.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됐죠? 왜냐면 봐봐. 결국 여러분들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도 하나의 자산이야. 무조건 집은 자산이야. 뭐 집을 주택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집은 자산이야. 근데 문제는 그 자산이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있고 떨어지는 자산이 있고 뭐 유지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가치가 오르는 걸 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들은 더 오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요,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도 실질적으로 전세입자한테 그 보증금을 받잖아, 집주인이. 그것도 일종의 대출 제도야. 자세히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딱 이 정도만 설명할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대출의 원금과 대출 이자와 언제까지 갚을지는 처음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중간에 또 바꿔? 처음 그 증서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 발행 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매년 보통 연 이율을 결정하니까 매년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마지막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받아서 상환 끝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채권의 개념이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 채권을 사서 매년 5%씩 이자를 받고 거기에 원금까지 마지막에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투자할 곳이 생겼어. 혹은 사고가 생겼어. 근데 어떻게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갚으란다고 갚겠어요? 약속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채권은 기본적으로 5년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핸드폰을 샀지만 아이폰을 샀지만 이렇게 14가 나오면 이거를 뭐 중고나라나 아니면 당근에다가 팔잖아. 그 얘기야.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면 이거를 150만 원 주고 샀어. 자, 그럼 질문. 내가 1년 동안 썼잖아. 너 얼마에 팔 거냐는 거야. 그 얘기야. 얘가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이 지금 1년 지나서 누가 이걸 150만 원 주고 사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또는 예를 들면 적절한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신발이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이 신발이 한정판으로 나왔어. 나는 그래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리셀가가 붙어가지고 400만 원이 됐어. 그런 얘기예요. 즉 이게 발행될 당시에는 뭐 100억 주고 샀겠지. 문제는 거래하려고 보니까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래하려고 보니까 그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로 판정을 하겠다는 거야. 세 가지로. 이해됐어?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이런 거예요. 만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변동성이 커요.
그럼 손실 볼 위험이 생겨.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해지고요. 채권에. 두 번째, 지급불능. 무슨 얘기냐? 회사가 100억을 꼽았는데 빌려갔는데 부도를 내고 안 갚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100억을 빌려줬는데 뭐 예를 들면 50억밖에 회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위험성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살려고 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여기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자, 그래서 1달러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을 거고. 자, 2달러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채권 투자자가 채권 투자하는 건 뭐냐면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줄글로 쓰여진 걸 제가 수식으로 썼어요. 내가 만기가 지난 원금을 받고 매년 이자를 받잖아.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야 10년 뒤에 10억 줄게. 그러면 10년 뒤 10억이 지금 10억하고 가치가 같지가 않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내가 10억을 은행에 넣었어요. 은행 금리는 여러분 이자율과 동의어예요. 5%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처음에 5천만 원 받을 거고 10년 동안 내가 5천만 원의 이자를 받을 거야. 그럼 10년 동안 이자만 해도 5억이에요. 그리고 원금 10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매년 5천만 원씩 그리고 10년 뒤에 5천만 원 플러스 10억을 받을 건데 10년 뒤 10억이 지금 10억과 가치가 같을 수가 없겠잖아. 이해됐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을 다루려면 할인율 개념을 이미 여기서 끝내고 왔었어야 돼. 너희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고 온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기본적으로 이자라는 건요, 내년에 얼마 받을지인지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돈 빌려주고 내년에 얼마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내년에 얼마 받을지, 내년에 10억은 현재 가치 얼마나 날은 할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할인율인 거야. 그 정리하면 이제 이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뭐라고? 채권 가격은 변동해. 뭐에 의해서? 시중금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 잘 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건 여러분 공식이에요. 우리 인수분해 공식 외우듯이, 곱셈 공식 외우듯이 공식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현재 가치가 떨어져요.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지금 금리가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이게 기본 공식이야. 됐어? 자, 이 기본 공식은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하면서 외우셔야 되는 건데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 설명이요. 두 번째 개념 설명. 기본 공식은 금리,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치는 떨어진다요. 자, 그럼 왜 떨어지냐?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야. 잘 봐.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은행에 예치를 할게요. 그럼 1년 뒤에 금리가 10%면요, 나는 10억 플러스 1억, 11억을 받아요. 금리가 20%면은 나는 10억 플러스 2억, 12억을 받아요. 금리가 100%면요, 나는 10억 플러스 100%니까 10억, 20억을 받아요. 이해됐습니까? 이쪽 방향은 우리가 금리라고 배웠어, 금리라고. 할인율 지문에서 배웠었잖아. 역방향은 뭐라고요? 할인율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봐봐. 20억을 할인율 100으로 계산하면 10억밖에 안 돼요. 12억을 할인율 20%로 계산하면 10억밖에 안 돼요. 11억을 할인율 10%로 계산하면 10억밖에 안 돼요. 즉 무슨 얘기야? 할인율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현재 가치는 떨어져요. 할인율이 커질수록 더 많이 할인이 돼요. 할인율이 커질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고. 이해됐어? 즉 금리는 할인율이야. 따라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채권 현재 가치 떨어진다요. 정리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고요. 됐나요? 이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앞지문에서 영상으로 봐서 이해를 하고 넘어왔어야 돼. 왜냐면 이게 되고 나서 2008년에 나왔잖아. 2008학년도에 나왔잖아. 2011학년 됐잖아. 앞에 걸 이해하고 얘를 푼다고 보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이자가 높아질수록 올해 10억은 내년에 더 많은 돈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이자가 높아질수록 내년에 더 큰 돈은 지금에 더 작은 돈이 되는 거예요. 역방향이니까. 잘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한다. 표정. 벌써 졸리지. 자 봐. 그러니까 이거야. 이해하기 힘드니까 씨발 외워야지. 중학교 때 통한다니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내신까지는 통해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계속 성적이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서. 결국 대학을 못 가. 그리고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이만큼이겠지. 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암기력으로 승부를 봤자면 이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방향으로. 보세요.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년에 받는 돈은 커졌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자가 할인이라고 봤을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년에 20억은 10억밖에 안 된다니까 현재. 내년에 11억은 현재 10억이에요. 할인율이 커졌더니 더 많이 할인이 되네. 할인율이 커졌던 현재 가치를 더 많이 깎아버리네. 됐어요? 할인율, 즉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 현재 가치는 떨어지겠네. 자,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즉 금리는 오르면 현재 가치 떨어진다. 봐봐. 주제야. 금리와 현재 가치의 관계 3번 얘기하잖아. 금리 오르면 현재 가치 떨어진다. 반대방에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가치 떨어진다. 시중금리에 따라서 현재 가치 떨어진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3번 얘기하라고. 됐습니까? 즉 금리와 현재 가치는 금리와 채권 가격은 거꾸로 간다요. 됐습니까? 그럼 채권 언제 사야 될까? 금리가 방향을 바꿀 때 사면 되겠죠. 금리가 오르다가 꺾이는 이 시점에 맞잖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채권 가격이 되게 싸졌을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오르면 하나씩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구조상, 경제구조상. 지금 이 시기가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근데 금리가 꺾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 채권 가격이 제일 싼 거야. 그때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야. 근로소득은요, 시드머니야. 근로소득은요, 시드머니고 근로소득은 여러분이 생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럼 시드머니와 생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벌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는 자본소득이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근로소득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본 생산성이 여러분이 노동에서 남는 잉여 수익을 무조건 자본 수익으로 굴려야 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걸 알고 있는 애들과 모르고 있는 애들은 계속 자산격차 벌어지겠죠. 이해됐어? 간단하다니까. 돈 복사가 되는 거야. 금리가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네. 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졌어.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배우는 거고 미분도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시간대별로 볼게요. 자, 금리는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 그러면 합성함수인 거야. 또 너무 어렵냐? 시간에 따라서 채권 가격.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겠지.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왔으면 채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야. 우리가 채권 투자 언제 하면 돼? 이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다? 채권 가격이 떨어져 오르는 시점이 언제다? 이때. 금리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수익을 굴리는 부자들은 저걸 다 공부하고 있어요. 부자의 그러니까 비밀이 별게 없어. 유튜브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근데 그 세대는요 이걸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구강사도 없었고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이제 부자 되는 법을.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진짜로. 내가 수익 인증 해줘야 되나? 해줄게. 내가 예전에는 투자하면 다 망했거든. 근데 내가 학생들 국어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경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어머나 하고 보니까 잠깐만 지금 금리 올라? 언제까지 오르지? 금리가 꺾이는 시점에 채권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기 공식대로 해봤어요.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 근데 거의 공식 그대로 가요. 예전에는 그래서 내가 주식만 사면 떨어져. 내 얘기 아니냐? 내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120만 원에 샀다니까? 비트코인 3년 전에 8천만 원 넘게 갔어요. 큰 돈 벌었을 것 같잖아. 내가 비트코인을 그때 거의 한 1억 2천 정도 샀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팔았었냐? 비트코인 내가 12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팔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코인도 여러분 가격이 있어. 아무튼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들이 있어. 계속 봅시다. 3달러.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게 모두 동일하다면 만기가 길잖아요. 위험성이 생겨요. 위험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공식 외우세요. 뭐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닌 것도 있겠지. 근데 리스크가 크면요 리턴도 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리스크가 큰데 왜 투자를 해? 리턴이 크니까. 버는 게 크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큰 거야. 그러니까 리턴이 커야 되니까 뭐가 커야 되겠어요? 수익이 커야 된다고요. 따라서 뭐라고? 수익이 커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고정된 수익이 뭐야? 액면 이자율이잖아. 매년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율이 더 높은 거를 선호를 하겠죠. 정리하면 만기가 길어, 변동 위험이 커. 따라서 높은 수익.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커야 돼요. 4달러 보겠습니다. 지급불능 이용. 이거잖아. 얘도 리스크가 큰 거잖아 지금. 그럼 봐봐. 자, 내가 채권을 싸게 사야 많은 수익을 남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지금 10억에 거래되는 집이 있는데 내가 5억에 사면 당장 5억 차익이 남기는 거잖아. 그건 거야. 지급불능 위험이 커졌어.
그럼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채권 가격을 낮춰서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야 당장 수익이 생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3달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뭐냐면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커지니까 액면 이자율을 높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지면 역시 리스크가 커지니까 사람들은 채권 가격을 싸게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야 수익이 납니까? 또 이제 5달락은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기회비용. 그래서 주식이 호황이면 주식으로 돈이 빠질 거 아니야. 주식이 호황이면요, 채권은 팔겠지. 사람들이 주식으로 가겠지. 판돈 가지고. 주식이 호황이면 채권 매도가 늘어요. 채권을 많이 팔아. 그러면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느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필기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구조로 다시 도식한 거예요. 잘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채권은 어떻게 가결정될 거냐? 그게 글의 주제입니다. 현재 가치 환산을 하고 만기를 따지고 지급불능 위험을 따져야 돼요. 그럼 채권의 현재 가치 어떻게 환산을 하냐? 금리와 역관계라고요. 금리가 높다, 할인율이 높다요. 할인율이 높아. 그래서 현재 가치가 더 많이 할인이 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이거는 3달러가 아니라 2달러 내용이고, 여기 있는 만기가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지니까 고수익을 원해요. 세 번째, 지급불능 위험이 커져도 마찬가지 리스크가 커지니까 고수익을 원하니까 가격을 떨구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 달러,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은 주식을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채권 팔고 주식으로 가니까 채권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 수요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되셨나요? 결국에는 제가 주황색과 파란색을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느냐요. 이게 인포메이션이야. 형태 안에, 틀 안에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지 데이터 형태로 단어 나열로 여러분이 봐버리면 발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는 있어요. 그게 과연 몇 학년까지 통할 것 같냐고.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 습관이야, 습관. 방향성이고. 인생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약간 엇나가기 시작을 하잖아. 걔네 30살 돼 있을 때 뭐 돼 있나 봐봐요. 인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막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막 담배 피고 막 한다고 해봐. 걔네가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거냐고. 인생은 방향성이야. 그때는 되게 귀여운 일탈이죠. 아, 솔직히 뭐 중고등학생 담배 좀 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뭐냐면 담배만 피겠어요? 술도 먹겠지? 술만 먹겠어요? 뭐 놀겠지? 놀다 보면 뭐 어디까지 가겠냐고. 막 문신도 따겠죠? 음지로 가는가, 그럼 걔네들이. 음지로 가는 인생들이 잘 풀리면 모르겠어. 안 풀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피면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단계별로 막는 거예요. 단계별로.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는 구강사니까 딱 이쯤만. 됐죠? 자, 필기하셔야 되고요. 바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완전히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물어요. 그런데 설명 방식이라는 거는 구조예요. 구조. 그럼 봐봐. 채권 가격은 뭡니까? 주제죠. 주제 토픽이죠. 그 요인이 몇 가지 있었어. 1번, 2번, 3번. 여기 있다시피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 이런 것들 가지고 채권 가격 결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2번.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고 있다. 자, 지급불능 위험은 아까 4단락 주제였잖아. 여기에 예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구조적으로. 3번.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유추라고 해요. 유추. 역시 유추의 방법이 쓰였는지 여러분이 유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3번.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인과구조로 설명하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어요. 5번. 채권의 의미를 밝힌다. 1달락에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발행 주체에 따른 종류도 나왔었죠. 구조적으로. 5번도 괜찮습니다. 그럼 2, 3번 좁히고 보는 거예요. 4달락에 지급불능 위험과 예가 있는지. 보니까 있나요? 있네요. 예를 들어. 보이죠? 희한하게 선생님이 세모치고 현관패치에서 정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 있고, 아, 정답은 3번이겠구나. 유추 없었구나. 끝. 됐죠? 이 느낌이야. 자, 45번 볼게요. 채권이 발행될 때, 봐. 채권이라는 건 뭐라고요? 대출 증서라 그랬죠? 아, 좀. 제발 좀. 채권이라는 대출 증서는 당연히 첫 번째 뭐라고요? 원금. 맞죠? 원금이야. 뭐 이상한 소리지? 아웃이죠. 2번 선지. 채권의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자,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에. 두 번째. 마지막에 만기 때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전 2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봐봐. 얘는 이자만 환산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나와 있다시피 이자에 만기 때 원금 이자까지 환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만 했다고? 1번만 환산했잖아. 2번은 빠져있잖아. 2번 선지. 정기적으로 지급 때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 만기 때 받는 원금까지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봐봐. 내가 100억을 5%로 대출해줬으면 5년 동안 만기 동안 받았을 거면 1년차 5억, 2년차 5억, 5년차에 5억 플러스 100억 해서 이걸 다 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선지는 이자만 환산했잖아요. 이자만. 문장 구조를 잡아. 문장 구조를. 채권의 순수 이익은 주어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목적어를 합산해서 환산한 거예요. 뭐를? 이자액을. 이자액 플러스 원금까지 환산해야지. 만기 때 받는. 이해됐어요? (3번)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요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건데 가치도 높아야죠. 봐. 지급 불능 위험이 커졌으면 리스크가 커진 거잖아.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라고. 수익을 크게 받으려고 하겠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핵심 원리 이해하고 있어야 얘들아. 핵심 원리 이해하고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잖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근데 국어는 여러분 단계적으로 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개념이 있고요. 기본 공식이 있어요.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없어. 국어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국어는 뭐냐면 영어랑 좀 비슷한데 영어도 처음에 단어를 안 외운 애들은 워낙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개씩 외워서 50일 동안 5,000개를 외우고 나면 어느 순간 모르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훅 떨어지거든. 약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이해되는 시점이 올 거야. 자, 계속 볼게.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의 관계예요. 아까도 내가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은 거야. 수학이라니까.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봐.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봐. 지금 A1C는요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중3 때 배웠지? 평행이동. 중2 때 배우는 거나. 근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B라는 그래프는 아예 뭐예요? 기울기가 달라지잖아. 기울기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야? 민감도죠. 민감도. 되셨나요? 덜 민감해졌죠. 덜 민감. 나왔네 그러면. 어떤 요소가 민감도를 줘? 만기. 만기가 줄수록 위험성이 줄고 그만해. 위험성이 줄고 만기가 줄수록 위험성이 줄고 따라서 변동도 작아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B 그래프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애들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은 뭐라고?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만기가 짧아질수록 기울기가 덜 변하겠죠. B죠. 그러니까 만기가 줄어들수록 기울기가 덜 바뀌겠죠. B죠. 니은은 뭐였다고? 주식이 호황이야.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아래로 있겠죠. C겠죠. 그러면 3번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한 방에 이해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 캡처해서 여러분 단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또 출력해서 나눠드릴게요. 또 필기하시면 됩니다.